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시작은 네모하였으나 끝은 네모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스피치에서는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피치에서는 시작이 미약하면 끝도 미약하고요. 심지어는 시작이 미약하면 끝은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스피치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오프닝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스피치의 문을 여는 오프닝 만드는 방법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피하면 좋은 오프닝은 이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한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정말 영혼이 1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오프닝은 좀 주의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 드라마하고 비슷합니다.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1편이에요. 1편에서 좀 막장 스토리가 터지고 완전 재미있고 그렇게 돼야지만 2, 3편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슴 설레면서 기다리게 되죠. 스피치에서의 오프닝은 드라마 1편과 비슷합니다. 청중의 길을 요때 잡아놓지 않으면 뒤에서 관심을 끌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오프닝이 가능할까? 청중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오프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 문장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모아봤습니다. 이계인 씨가 질문과 칭찬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계인이 질문 칭찬 보스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하나 기억하시면 오프닝 기법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이는 이슈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오프닝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여가 활용에 관련된 스피치를 한다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 이때는 계속 우리 이동동선이 이제 냉장고 침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확진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 집에서도 꿀잼을 느낄 수 있는 여가 활용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최근 상황과 관련 있는 이슈를 스피치의 주제로 연결시켜보는 방법이죠. 두 번째 개는 계절, 날씨를 의미합니다. 우리 보통 대화할 때도요. 요즘 날씨 너무 춥지 않습니까? 요즘 칼바람이에요. 요즘 더워 죽겠어요. 찜통이에요. 그런 얘기하면서 흔히 대화를 시작하죠. 그만큼 날씨와 계절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발표 시작하면 이 오프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소재로 여러분이 오프닝을 열든지 간에 반드시 주제와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에 관련된 스피치를 한다면 요즘 날씨가 너무 덥다. 이럴 때 정말 식중독 요거 한번 잘못 걸리면은 장 트러블 나면은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한다. 이럴 때 음식 관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는 인연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비슷하면 끌리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누군가하고 친해질 때도 막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쪽이세요? 나는 거기 고향이 아닌데도 저희 아버지가 그쪽에서 일하셨었는데 저 아는 그 친구의 친구가 그쪽에서 살아서 저도 그쪽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괜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붙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피치에서도 그런 인연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라포 형성이라고 하죠. 예전에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강의를 하셨던 삼정 스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스피치를 풀었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똑같은 회색 옷을 입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참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공통으로 두고 있는 사모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정말로 달라 보이는 상대지만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서 공감대를 만드는 순간 청중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몰입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득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 얘기 들어서 뭔가 얻을 게 있다 하면은 귀를 열고 듣게 되기 마련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듣고 나시면
교수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비법, 팀장님의 마음을 훔치는 비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솔로 탈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솔로 탈출한 그 비법 전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뭔가 들으면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있다. 그거를 초반에 뿌려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초반에 질문만 잘 고민해서 고사하셔도 상당히 매력적인 오프닝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 상당히 많이 보실 텐데 제일 많이 즐겨보시는 콘텐츠가 어떤 건가요? 어떤 분야인가요? 요즘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실 텐데 집에서 내가 즐기는 거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호기심을 자아내든지 주제랑 또 관련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혹은 수수께끼 같은 질문 아니면 누구나 다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걸 꺼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칭찬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런 건 주의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발표를 듣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알파고처럼 영혼이 없는 칭찬 안 하니만 못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진짜 그럴싸한 칭찬, 그럴싸한 감사. 내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해야지만 스피치는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회사 얘기 들어보시면 안 힘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매출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서 자기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주시고 또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들 소화해 주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러면서 시작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의 보는 보조자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잔잔히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한다든지 물론 스피치 분위기에 따라서 에너제틱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동영상을 짧게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영상은 길지 않게 보통 3분 이내로 사용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런 수단을 함께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든지. 여러분 이 스토리에는요. 일단 사람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스피치에 써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웜스피치 강좌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초반에 짤막한 이야기를 던지는 게 약간 그 어떤 어그로를 끄는 것 같은 집중을 끄는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중의 귀를 잡아 끄는 오프닝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오프닝 방법은요. 하나만 쓰실 수도 있고 섞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반에 칭찬과 감사를 전하면서 에피소드를 엮어서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날씨 계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득을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합들을 만드시다 보면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초반은 늘 중요합니다. 첫 만남, 첫사랑, 초반 러쉬 항상 초반은 중요하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클로징을 아주 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보물을 세상에 멋지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